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체 창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할 루비는 두 개의 루비가 있습니다. MAJ 도어와 MAJ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MAJ 도어는 여닫이 창호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 MAJ 윈도우는 미서기 창호 형태의 고정창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도면상에는 미서기 창과 미서기 문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 루비는 고정창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사한 창호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의 경우는 가로의 폭은 다르고 세로의 높이는 130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업 순서는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비 중에서 MAJ 윈도우를 실행을 합니다. 자, 창의 세로의 길이, 즉 높이를 입력을 하고, 다음 벽체의 맨 아래부터 창호가 있는 위치까지, 즉 개구부의 높이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창호의 유형은 A와 B가 있는데, A는 단일창의 형태이고 B는 두 개로 나누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석이 창과 유사한 B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OK. 자, 먼저 벽체를 선택을 하고, 다음은 창호와 들어갈 폭을 아래에 있는 두 점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1100만큼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이 개구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폭과 그다음 높이가 1300인 창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창호의 모양을 보면, 즉 창호의 형태를 보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작업을 할 때는 외부에서 내부 방향으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 창호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루비의 경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루비가 종료가 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계속해서 루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부러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한번 루비를 실행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실행을 하고 OK. 벽체를 선택한 다음, 자, 아래쪽에 있는 단면선 레이어를 보고 창호의 폭만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창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루비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쪽 프롬프트 라인에 이렇게 select wall이라는, 즉 벽체를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 있으면 계속해서 이 루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벽체 선택하고 폭만 이와 같이 결정해서 클릭해 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벽체, 다음 폭을 정해줍니다. 벽체, 다시 한번 폭을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모델링에서 사용했던 그 문의, 그 창호의 유형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미석이 창호의 유형과 비슷하겠지만 사실은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이 고정된 형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거실 유리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거실 유리문은 단일창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비의 변수 값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루비를 종료한 다음 다시 한번 루비를 실행해 줍니다. 자, 그리고 높이 값은 2400, 그리고 위즈 값은 0. 다음 유형은 A로 선택을 하고 OK. 벽체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폭을 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유형, 즉 단일창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루비는 MAJ 도어라는 루비를 사용할 건데, 자, 이 루비는 다른 루비처럼 약간의 버그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아래나 위야 이렇게 창틀이나 문틀이 맞닿는 경우 간혹 가다가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또는 좌우의 폭이 이렇게 기존의 모서리와 닿는 경우에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다른 곳을 먼저 다 한 다음 이 부분은 개구부를 따로 뚫어서 나중에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AJ 도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자, 높이, 다음 아래 세베이트 높이, 즉 문턱의 높이가 해당이 되는 거고, 문이 얼마만큼 열려 있는 상태인가, 일단 닫혀 있는 상태 0으로 바꾸고 문의 유형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문의 유형은 그냥 첫 번째 프론트 도어 1이라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벽체 선택, 다음 창과 동일한 방법으로 폭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자, 실행이 제대로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냥 취소 눌러서 스페이스만 누른 다음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 다른 부분 먼저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부분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루비를 다시 한번 실행해주고, 자, 높이 값을 2100으로 변경한 다음 문의 유형은 동일하게 벽체 그리고 폭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프론트 도어 1이라는 그 유형이 이와 같이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외부부가 확보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부분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문들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장실 문을 하겠습니다. 섹션 단면을 이용해서 중간 부분에 적당한 위치에 단면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다음, 자, 무브를 이용해서 적당히 뷰를 잡아주고, 자, 루비를 실행해 줍니다. 다음 2100 나머지 값 그대로 이번에는 인테리어도 실내 문으로 선택을 하고 OK. 벽체를 선택한 다음 다시 한번 폭을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 여닫이 문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잠깐 종료를 하고 레이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 월 레이어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와 피니싱, 즉 내부 마감재와 외부 마감재에 대한 레이어가 만들어졌고, 특히 도어 앤 윈도우라는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성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루비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되는 루비에 해당되는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반대 방향에 있는 창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와 같이 변화를 주고 다시 한번 섹션 플랜을 만들어서 자, 작업 환경을 맞춘 다음 이 두 개의 창호 작업을 하겠습니다. MAJ 도어를 실행을 하고 동일한 값을 적용한 다음 벽체를 선택하고 같이 개구부를 지정해 줍니다.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개구부의 창호 작업을 끝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 부분은 창호는 없고 개구부만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부엌에서 거실로 나오는 부분과 그다음에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가는 이 통로 부분 이렇게 창호 없는 개구부만 벽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구부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체를 선택을 하고 확인한 다음 아까와 동일하게 루비를 실행해 줍니다. 자, 적당한 값을 여러분들이 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2400이라는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100 일반적으로 이 개구부의 경우는 2400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의 크기만큼만 잡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세부 도면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문을 선택하지 않고 도어 타입을 난으로 한다는 거. 자, 그리고 OK. 자, 벽체 선택한 다음 자, 개구부가 들어갈 폭을 잡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생성이 되지 않고 오류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고, 자, 우리가 일단은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작업을 할 때 이쪽에 있는 엣지가 여기 있는 이 선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향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반대 방향에서 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작업을 다 끝낸 후에 그 부분만 따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 되면 이제는 벽체의 방향을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루비를 완전히 종료한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 다시 한번 작업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깔끔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자, 이쪽 벽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곳에 창호가 없는 개구부 부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 이제 섹션 단면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작업이 되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창호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걸 복사하거나 또는 원하는 창호를
가져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음 위쪽에 벽체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 주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구부는 조금 이따가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의 개구부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이 벽이라는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레이어를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벽체를 이제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할 겁니다. 자, 분해를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자, 장점은 일반 개체처럼 마음대로 편집할 수가 있고, 단점은 더 이상 MAJ 월에서 만든 그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MAJ 도어나 MAJ 윈도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나머지 작업을 다 마친 후에, 즉 MAJ 월을 써서 벽체를 만든 다음에는 MAJ 월이나 MAJ 윈도우를 이용해서 창호를 다 넣고 안 되는 부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분해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하고, 자, 이 부분에 이제 사각형을 그려서 개구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890이므로 자, 가로가 890, 세로가 2400인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890, 2400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사각형을 만들고 자, 이제 푸시 앤 풀을 이용해서 벽체 두께만큼 밀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구부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 부분은 처음에 평면도상에서 이와 같이 위쪽에 벽체를 만들어서, 즉 하나의 벽체로 만들지 않고 화장실 부분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쪽에 벽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벽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화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주고 면이 합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일단 면 전체를 그룹으로 잡아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 아래로 300만큼 이렇게 푸시 앤 풀로 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룹으로 만들고 이 그룹과 유니온 기능 합집합을 이용해 이렇게 합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질까지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벽체 배구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원래 있던 레이어들, 필요한 레이어를 다시 한번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MAJ 월을 이용해서 벽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MAJ 도어 그리고 MAJ 윈도우를 이용해서 창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부가 잘 완성되지 않는 부분은 작업이 끝난 후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한 다음 개별적으로 개구부를 만들어서 벽체를 완성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했던 방법보다 속도가 조금 빠르긴 한데 단점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창호를 바로 넣을 수는 없고 창호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다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버그는 이 무료 루비, 특히 유료 루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업 시간보다 보통 1.5배 정도 더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벽체와 개구부, 창호 만드는 방법을 MAJ 루비라는 걸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이거를 전에 배웠던 방법 응용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